정몽규가 월드컵에 못 나가게 할 수 있다는 협박을 한 것처럼 이기흥도 올림픽에 못 나갈 수 있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많은 나라의 체육단체가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국제스포츠연맹의 제재를 받는다고 협박하는 상황이 대한민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부패와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지 못하고 장기 집권을 하는 체육단체들의 만행이 한국에서도 일어난 것입니다. 이기흥이 문체부의 공고를 모두 거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사나 체육단체장들을 세워놓고 쏟아냈습니다. 급기야 국제올림픽위원회를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한 협박까지 했습니다. 정몽규의 월드컵 출전 무산 협박에 이어 올림픽 협박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이기흥과 정몽규의 막장 태도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기흥은 김해의 호텔에서 체육계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대한체육회 회장 회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시도체육회장과 종목 단체장을 뒤에 쭉 앉혀놓고 문체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반박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체육계 대통령이 자신의 수하 직원들을 데리고 시위하듯이 정부에 강력하게 맞서는 분위기가 연출된 것입니다. 이기흥은 올림픽 참관단에 대해서는 지역 체육회 임원들도 올림픽을 보고 싶어 한다라고 해명했고 해단식 무산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놀랐으면 미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기관의 조사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나 국회, 국무조정실 등이 하나로 합쳐서 조사해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귀찮고 힘드니 국가기관들이 모두 모여서 회의를 해서 한 명만 들어오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문체부가 요구한 8가지의 개선 항목은 하나도 실천할 수 없다라며 다 거부해버렸습니다. 이기흥의 발언을 자세히 뜯어보면 성에 있는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뭐 어쩌라고 하는 식의 무성의한 대답과 같은 문장들입니다. 문체부뿐 아니라 비판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하나도 무섭지 않다는 기고만장한 태도가 역력합니다. 특히 이기흥은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도 우리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부당한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문의했다며 여차하면 IOC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이기흥이 이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 체육회 관계자는 언론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IOC가 현 체육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배경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이기흥 회장이 만약 연임에 성공한다고 해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이는 각국 올림픽위원회의 정치적 간섭 배제와 자율성을 강조한 올림픽 헌장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부가 이 문제를 계속 건드리면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는 정도의 엄청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협박을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협박은 대한축구협회가 계속 정몽규와 협회를 괴롭히면 월드컵에 못 나갈 수 있다는 주장과 비슷합니다. 지난달 29일 국제축구연맹은 문체부의 축구협회 감사와 관련해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 있을 경우 대한축구협회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사실은 문체부의 감사 중간 발표를 하자마자 축구협회가 기다렸다는 듯이 밤늦게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기흥은 대한체육회 정관에 대해서도 2018년 4월 문체부의 승인을 받았다며 이제 와서 왜 시비를 거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현재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도 이미 지난해 4월에 문체부가 문제가 없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시정명령을 보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기흥의 이런 발언은 이제 와서 왜 그러느냐는 조롱성에 가깝습니다. 이기흥의 삼선 연임을 위한 사전 공작인 것을 이제 알았느냐며 속은 놈들이 바보이지라는 비아냥 때문입니다. 최근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의 불공정한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자신의 3번째 연임을 체육회사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허락하도록 하는 꼼수를 장난치냐고 지적한 것입니다. 현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은 이기흥의 특별보좌역으로 활동하다가 2019년부터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기흥은 자신의 임기 연장을 본인이 임명한 김병철에게 심의를 맡기는 상황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비판입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 관련 정관도 이기흥에게 유리하도록 6차례나 변경했습니다. 2022년 변경된 정관은 선거인단 2,300명 안에 228개 시군구 체육회에서 추천한 인사 228명이 체육회장 선거인단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이기흥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공짜 해외여행 등 각종 혜택을 주고받은 관련 인사들로 추정됩니다. 특히 또 다른 정관에서 현직 회장은 임기 만료 90일 전에 회장직을 그만두고 출마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 정관을 임기 만료 90일 전에 후보자 등록 기사를 사무처에 서면 제출해야 한다로 바꾼 것입니다. 결국 이기흥은 회장직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현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무처에 서류 하나 툭 던져주면 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기흥은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각종 권한으로 협박과 회유를 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고는 이런 정관 변경을 21세기에 버젓이 할 수 있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대한체육회 노조는 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해 이기흥 체육회장에게 내년 1월에 열리는 차기 체육회장 선거에 불출마 선언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이기흥 체제에서 한국 체육이 발전한 것은 이기흥 개인의 힘이 아닌 많은 체육인의 협력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기흥 체제에서 민주적인 소통 구조가 사라지고 정확한 선임 절차와 역할을 알기 어려운 특별 보좌역을 비롯해 각종 비선의 이권이 거세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와중에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데 해외 출장 가야 한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정몽규는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떠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홍명보는 17일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기간은 10일 예정으로 국정감사가 지나면 귀국할 예정입니다. 홍명보는 유럽에서 새로 선발할 선수가 없는지 돌아보겠다. 이영준의 경기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영준은 스위스 그라스호퍼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몽규와 홍명보가 이런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국감을 피하기 위해 도피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근 요르단과 이라크전 승리로 감독 선임 사태가 가라앉고 있는데 괜히 국회에 나가면 트집 잡힐 일만 있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홍명보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평소 홍명보의 인성과 횡설수설 발언을 감안하면 내가 필요할 때만 국민 배려를 운운하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지금 정몽규와 홍명보는 분명히 유럽으로 도망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축구협회 노조는 어제 한국 축구위기 수습을 위한 두 번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1차 성명에서 정몽규 회장의 네 번째 연임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김정배 부회장에게 칼날을 겨누었습니다. 사실 이임생의 얼굴 마담 뒤에서 김정배가 모든 것을 지시하고 밀어붙인 인물이라는 지적입니다. 최근 이기흥이 한국의 체육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정몽규와 이기흥이 수천억 원의 세금으로 체육단체를 개인 회사처럼 사유화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이제 그만 물러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몽규와 이기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몽규와 이기흥을 내보내는 것이 문화체육관 광부의 당면 과제가 되었고 많은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 된 상황입니다. 특히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막장 대응이 가관입니다. 정말 대한체육회를 소나기에 넣고 놓지 않으려는 막장 행태의 괴물이 된 모습입니다. 현재 이기흥이 정몽규, 김태규와 함께 절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려고 최후의 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괴물이 되어버린 체육계 협회장들은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물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배임 등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